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 겨울이 오기 전에 막바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피부 속 건조, 색소 침착에 대해서 클라라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얼마 전에 머리에 올린 골린이거든요. 박사님은 골프 좀 치세요? 아니요, 안 치는데요. 걷는 운동 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골린이들이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제가 이 광대에 기미가 엄청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속상했거든요. 예쁜 얼굴에 기미 있으면 그러니까요. 속상하죠. 네. 그래서 막 안 해본 게 없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자외선이 노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네. 이 자외선은 피부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외선 A하고 B가 문제인데, 자외선 A는요 우리 진피층까지 그게 도달해서요 우리가 피부 노화나 그 다음에 주름, 탄력을 떨어뜨리는데 그 문제가 되겠고요.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햇볕에 가면 약간 열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온도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염이나 또는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자외선 이외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리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요인으로는 우리 피지 분비 이상이라던가 내분비 이상이라던가 대사활동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수치 부족으로는 특히 어떤 영양소냐 하면 비타민 B2 또는 비타민 A, 비타민 E, 철분이나 아연, 그리고 콜라겐 같은 것들이 부족해도 뭐 기미나 잡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나 출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에 변화가 오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건조한 공기라던가 공해라던가 또 자외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피부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또 비누 같은 것들도 그거에 의해서 너무 또 알칼리거나 또 너무 심하게 산성이거나 그런 pH 밸런스가 안 맞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겨울철이 이제 오고 있는데 네. 겨울이 되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만 건조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름철에 속건조가 더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속건조가 더 건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름에는 바깥에도 촉촉하고 덥고 그런데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질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피 안에 있는 수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지랑 막 섞이면서 또 많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속건조뿐만 아니라 겉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습도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같은 거 많이 쐬잖아요. 체온은 점점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겉에서는 건조해지고 땀은 안에서부터 나고, 그러니까 양쪽 다 건조해지는, 그래서 여름철에 훨씬 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제가 이제 골프를 갔다 오면 굉장히 그 18홀을 돌고 나면 이제 골린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네. 뭔가 이게 바로 이제 세수를 하고 막 씻고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침대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화장도 안 지우고 바로 그냥 좀 자요. 잘못한지 알죠?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골프를 다녀온 후에 바로 안 지우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요. 얼굴이 망가지죠. 네. 특히 골프 치시면 자외선 차단제랑 피지랑 땀이랑 다 섞여서 모공을 틀어막죠. 예, 그런 블랙헤드가 될 수 있고 모공도 넓어지고 탄성도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무리 피곤하셔도 일단은 씻고 얼굴만이라도 씻고 얼굴하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건조한 편이라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거든요. 이렇게 뭐 2리터를 마셔도 이 속건조가 계속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물을 잘못 마셔서 그러세요? 잘못 마셔서요? 그럼 어떻게 잘 마셔야 되나요? 어떤 물을 드세요? 그냥 뭐 정수기에 있는 물 그냥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네, 특히 여름이고 그렇죠. 운동까지 그렇죠. 했으니까. 뭐 드링크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을 드실 때 마시는 물이 세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피부는 세포니까. 근데 가는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위까지 가고 그다음에 장에서 흡수하면서 이게 혈액까지 가고
그 다음에 혈액에서 여기 있는 피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이 시원한 물을 마시면요, 여기 있는 세포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약간 좀 미지근하게, 우리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지 얘가 쏙쏙쏙쏙쏙 혈액에서 세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너무 차면요, 세포가 수분을 섭취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조금 몸이 따뜻해질 때 그때 미온수를 탁 마셔주면 쏙 이렇게 피부까지도 물이 잘 전달돼서 우리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수분을 완전히 빼버리면 아까 속건조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차가워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먹은 물 그냥 화장실로 다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는군요. 네, 피부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느 정도의 온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분 섭취가 세포까지 가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법. 피부에도 이 미지근한 물이 비법이었네요. 제 피부 괜찮나요? 너무 샤바샤바. 네. 그럼 요즘에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면 네. 이렇게 패치 붙이신 거 보셨나요? 네,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패치도 양쪽으로 붙이고 네. 또 마스크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래요. 이거를 붙여도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기미 주근깨는 또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았는데도 생기는 이유는 또 뭘까요? 기미 패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여기 기미가 생기지 않게 일단은 물리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걸 붙였다 뗐다 할 때 이 피부에 자극이 돼요. 특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더 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피부에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 피부염으로 인해서 기미와 잡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100%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마스크를 쓰면 덥고 습하잖아요.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하얀색 마스크를 쓸 때는요, 하얀색이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렇죠. 여긴 가렸는데 그럼 여기가 어머. 그래서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쓰는 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반사를 안 하게 그렇게 쓰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러면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받는다거나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피부에 100%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부 속 건조라든지 색소 침착에 좋은 영양제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가장 좋은 건 피부에 바르면 바로 이제 효과가 있지만, 네. 안에서부터 이게 뭔가 차올라서 이게 오래 피부가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콜라겐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름 탄력이 없어질 때 콜라겐을 먹어볼까라고 하는데, 특히 콜라겐 중에서도 분자량이 작은 마린 콜라겐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요. 근데 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얘는 재료만 줬으니까. 가서 얘가 콜라겐으로 짝짝짝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오틴 같은 경우도 콜라겐 생성을 더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콜라겐과 비타민 C와 비오틴이 같이 있는 궁합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콜라겐은 우리가 지금 진피층의 90%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물도 많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히알루론산을 같이 더하면요, 자기의 1000배나 되는 수분을 보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촉촉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촉촉해지고 환해지고 싶어. 그러면 소독작용도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글루타치온. 예,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우리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혈당도 내려주고 고지혈증 같은 것도 내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하고 있고요. 면역력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은요,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고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혈압 같은 것도 낮춰주고요.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으니까 요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먹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마린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특히 간이 안 좋으시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차피 단백질이잖아요, 콜라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했을 때 설사나 복통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량대로 드시면 좋겠고요.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은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혈전 용의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골프는 포기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기미 잡티도 그쵸?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석곤저부터 영양제 드시고 챙기시고요.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